쌤이 바빠서 이제 찍게 됐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공이 직권의 변화입니다. 직권의 변화. 네, 여기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통합각 전에 중등 때도 많이 배웠고 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직권을 볼 때. 첫 번째, 얘가 지멋대로 벗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각 변동이라는 어떤 현상의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각 변동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일반적으로 지각 변동은 지진과 화산입니다. 화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항상 요거는 기억하시면 돼요. 천발 지진이라는 거는 항상 일어나요. 떨리는 거. 지진이란 건 떨리는 거죠. 떨리는 건데, 그게 일어납니다. 천발 지진은 뭐냐면, 진원이 깊지 않은 거예요. 깊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면 일단 구분을 다 해놓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신발 지진이 있고요. 그리고 화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 두 개는 이제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는데 그 천발 지진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발 지진은 뭐냐면 사실은 진원이 깊은 거예요. 진원이라는 게가 깊은 겁니다. 진원. 다시 적을까요? 진원이 깊다. 화산은 뭐 당연히 알 거고.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땅이 있어요. 땅이 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다고 할게요. 지진. 그럼 지진이 발생된 요 지점 있죠. 여기에 마찰이 떨려서 지진이 발생했을 건데 지진이 발생한 요 지점을 우리가 진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진을 딱 지표까지 딱 수직으로 딱 끈 지점 있죠. 여기 요 지점을 우리가 진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상식적인 것 같은 거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각 변동의 원인은 당연히 지구 내부 에너지였어요. 우리가 배웠듯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각 변동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는 봤지만 해관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어떤 파괴, 붕괴로 나오는 어떠한 에너지, 뭔가 파괴되면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런 거에 의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생긴다.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열이 이제 에너지가 발생,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열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 했죠? 멘틀의 대류가 발생하더라 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멘트 대류를 우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보면은 당연히 대류라는 거는 흐름이 있는 거니까 얘는 흐름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어떠한 이제 그 연약권 멘트 대류는 연약권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약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직권을 크게 멘틀과 핵을 나눴고 이제 놔두면 뭐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되는데 멘트라고 사실은 쌤이 얘기했듯이 멘트라고 거의 지각은 같이 보는 게 맞아요. 같이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걸 좀 살펴보면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요. 그 멘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멘틀이라고 합시다. 멘틀을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여기를 하부 멘틀, 여기를 상부 멘틀이라고 하는데 상부 멘틀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있는 부분이 좀 가깝기 때문에 열이 더 많이 받겠죠. 여기가 핵 쪽이에요. 여기가 핵 쪽이라고 하면 여기가 핵 쪽이라고 하고 여기 위에 지각을 그릴게요. 여기 지각이에요.
그러면 열이 핵 쪽에 가까울수록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부 아랫부분이 좀 뜨겁겠죠.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건이라고 이쪽을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해요. 암석권이라고 이 지각과 암석권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판이라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 연약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동성이 있어요.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 어떤 거 위에 판이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바람이 안 부는 바다에 배가 있는 거고요. 판은 배가 있는 거고 연약권은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바다가 움직이면 배가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걸로 이제 어떻게 이동을 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렇게 때문에 이제 이동, 즉 멘틀의 대류로 판의 이동이 일어난다. 요게 뭐였냐면 판구조론이었습니다. 이게 판구조론이에요. 그래서 이 판구조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갈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당연히 두 번째 사실은 뭐 지각을 암석권이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학교에서 알려준다 하시고요. 뭐 나눈 데도 있고 해서 그냥 뭐 이게 전체가 뭐 암석권이다 라고 보셔도 되긴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판은 쌤이 얘기했지만 결국 지각과 플러스 멘틀 최상부의 어떠한 딱딱한 부분이 있죠. 요거를 합쳐놓은 거예요. 판이라는 거는 어떤 판때기처럼 단단한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방금 얘기했지만 요거 전체를 뭐 암석권을 볼 때도 있고 멘틀 최상부를 암석권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요거 전체를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암석권을 생각합시다. 이랬을 때 우리가 딱 평면을 그리면 이렇게 산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하부가 돼 있고 여기 땅이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게요.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에는 사실은 땅만큼 있어야지 받쳐주겠죠. 여기가 이제 물이에요. 그냥 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 그렇고 이제 여기 이렇게 그릴게요. 이쪽은 조금 딱딱한 부분, 그죠? 최상층부, 상층부라 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상층부라 배울 거라서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연약권.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지각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각이 대륙 쪽에 있느냐, 그래서 대륙 지각과 뭐 해양 지각을 나누게 돼요. 근데 얘들 구성 성분이 비슷해요. 성분을 보게 되면 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질량의 어떤 의미도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질량의 의미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 그림을 보셔서 알겠지만 부피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 부피 관점 보면 대륙이 훨씬 더 크죠. 얘가 좀 더 빅 사이즈 크고요. 얘가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스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뭐가 발생해요? 이제 밀도, 우리가 수업을 했죠. 밀도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밀도가 이쪽은 당연히 낮을 거고요. 이쪽은 높을 겁니다. 이유는 당연히 다 알죠. 이제 밀도는 뭐분의 뭐라 했죠? 밀도는 우리가 공간분의 입자수니까 부피분의 질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했어요. 그래서 밀도가 높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결국 이제 보게 되면 밀도가 훨씬 더 태양적이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걸 우리가
여기서 멘트를 합쳐지면 멘트의 상층부 암석권을 합쳐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륙판과 해양판을 나눌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밀도 차이를 보게 되면 똑같이 따라갑니다. 얘가 큽니다, 해양판이. 맞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오는 현상이 이거 있죠. 뭐죠? 밀도 차이에서 어떻게 돼요? 밀도 차이가 발생하면, 밀도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된댔어요? 밀도가 큰 어떤 것이 두 개가 딱 만나면, 밀도가 만났을 때 만난다고 할게요. 만나면 밀도가 큰 것이 아래로 내려가죠. 아래로 내려갑니다. 로우월 되죠. 뭐 이렇게 그냥 하강한다 할게요. 하강하고요. 밀도가 낮은 것이 어떻게 되세요? 낮은 것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 해양판이 내려간 게 맞는데, 그럼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현재 이게 지구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관측된 결과이기 때문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뭔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밀도 차이가 발생하는 어떤 이제 만났을 때를 보시면 되는데, 발생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대륙판과 이제 해양판이 만났을 때는 당연히 얘가 상승을 하고, 상승은 아닌데 뭐 상승을 하고 얘가 하강력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아래로 가고 얘가 위로 간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요.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도 이런 게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해양판이 여기가 밀도가 낮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해양판이 또 만났는데 해양판이랑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밀도가 높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대륙판이 만나서 뭔가 상승되고 하강되는 건 지금까지 지구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관측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로 간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만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가 당연히 이렇게 만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이제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 구조론에 의하면 세 번째 판 구조론을 볼 건데, 판 구조론에 의하면 어떤 거냐면요, 결국 뭔가 지각 변동, 그러니까 화산이나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은 어디에서만 일어난다고 했냐면 판의 경계에서만 일어난다고 했어요. 왜냐면 판의 경계에서만 뭔가 부딪히고 그런 게 일어나겠죠. 맞죠? 판의 경계에서만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아야 될 게 지구의 크기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뭔가 판이 소멸되는 것도 있으면 당연히 뭐 판이 생성되는 것도 있겠다.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판이 소멸되는 곳은 뭔가 부딪혀서 부서져야겠죠. 그래서 두 판이 만나는 곳이 소멸되는 곳이고, 판이 생성되는 곳은 판이 멀어지는 곳이겠죠.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연약권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겠죠. 연약권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화산이 되니까 화산이 식어서 다시 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멀어지는 이러한 구력에서 발생을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각 변동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반복, 항상 뭐는 일어나더라? 항상 천발 지진은 일어난다. 천발 지진은 일어나더라. 근데 이제 화산이나 신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일어날 수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다. 천발 지진은 발생.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뭐가 일어난다? 신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경계를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계 이름이
우리가 판이 만나는 경계예요. 만나는 경계인데 어쨌든 이 판 구조론에서 판 이동의 원동력은 누구였죠? 얘를 해주는 해는 누구였죠? 멘틀의 대류였죠. 멘틀의 대류였죠. 그래서 멘틀의 대류를 볼 건데 판이 만나는 경계, 그러니까 멘틀의 대류가 있어야지만 판이 위에 있게 움직이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대류에 의해서 어떠한 이동이 되고 이것 때문에 판이 이동되는 겁니다. 판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만나는 경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판과 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밑에 뭔가 있겠죠. 그랬을 때 대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류가 먼저 이렇게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대류를 여기 빨간색 봤을 때 뭔가 하강하는 부분에서 멘틀 대류에 하강하는 부분에서 뭔가 애들이 이렇게 끌려와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더라? 충돌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는 뭔가 좁아지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 경계의 이름을 우리가 수렴형 경계라고 해요. 수렴형 경계.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하강부, 그러니까 방금 설명했지만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 발생하게 되고 판이 만나기 때문에 판의 소멸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힘을 볼 때 힘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어떤 물질에 이렇게 힘이 있어요. 물체에 힘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양옆으로 미는 힘 요 미는 힘을 가로로 미는 힘이라 해서 우리가 이거를 횡압력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당기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장력이라고 하자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럼 무슨 힘이겠어요? 미는 힘이니까 당연히 횡압력이 작용할 겁니다. 횡압력 때문에 일어나는 게 당연히 뭐 두 가지, 요거는 나중에 지구과학 원에서 가서 배울 건데 두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데 습곡산맥과 습곡지형과 역단층이라는 어떤 애가 만들어져요. 알겠죠?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두 가지를 볼 건데요. 밀도가 차이 난다. 밀도 차이가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가 밀도 차이가 없을 때 만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뭔가 상승 앤드 하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밀도 차이가 없으니까 둘 다 상승하고 하강하고 그런 게 없겠죠. 근데 판이 소멸해야 되니까 보니까 뭐 상승 하강을 나누지 않고 둘 다 올라갑니다. 둘 다 상승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쉬운데 얘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얘네들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둘 다 상승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하강부겠죠, 당연히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충돌형이라고 합니다. 충돌형. 뭔가 빵 하고 충돌했다 해서 충돌형. 수렴형 경계의 충돌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뭔가 파고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없어요. 내려가는 게 없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파고드는 게 없습니다. 파고드는 게 없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나타나는 지형이 다행히 이제 지진이 뭐 천발 지진밖에 없겠죠.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인도판의 대륙판 부분과 유라시아판의 대륙판 부분이 만나는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또는 뭐 알프스 산맥.
그래서 이러한 지형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습곡산맥이라고 합니다. 습곡산맥이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밀도 차이가 있다고 할게요. 밀도 차이가 있으면 뭔가 위로 올라가는 거 있겠죠? 밀도가 어떤 거? 밀도가 낮은 게 위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아래로 가는 게 있겠죠? 아래로 밀도가 높은 게 내려갈 건데, 뭐 이거는 아까 위에서 봤듯이 뭐 그렇고, 뭔가 하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가 파고드는 게 발생하죠. 파고든다고 해서 파고드는 게 발생해서 한 개가 맞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뭔가 내려간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한 개가 파고든다고 요거 하는데 요거의 이름을 그래서 섭입 들어갈 일에 따라서 섭입형이라고 해요. 섭입형.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좀 쉬운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밀도가 낮은 거예요. 밀도가 낮고 만약에 여기가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끌려오겠죠, 두 개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뭐 따로 상승하진 않고요. 이렇게 돼요. 요거는 그림이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제대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파고듭니다. 하나가 내려가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 이게 이제 내려가잖아요. 밀도가 큰 게 밀도가 큰 판, 밀도가 낮은 판이었을 때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여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진동이 발생하죠. 진동. 그러니까 마찰이 발생하죠. 마찰 끌리니까. 마찰이 발생하면 뭐가 발생하냐면 지진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진동이 있겠고 진동이 발생할 거고 열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진동이 발생되면 우리가 지진이 될 거고 열이 되면 당연히 어떤 화산이 될 겁니다. 잘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지진이 여기서 천발 지진은 이렇게 발생해요. 여기도 발생하겠죠. 여기랑 뭐 여기랑 여기 다 떨릴 거니까 이쪽 부분에서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판에서도 천발 지진은 발생을 해요. 왜냐면 같이 떨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천발 지진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충돌하니까 여기 내려갔죠. 여기는 어때요? 좀 깊어요. 깊은 곳에서 진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발생해요? 신발 지진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유일하게 신발 지진이 나타나는 경계가 수렴의 경계의 섭입형이에요. 그 다음 또 뭐예요? 여기서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올라가요. 팡 하고. 그래서 여기서 화산이 발생해요. 화산. 그래서 얘도 화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밀도가 낮은 판에서 밀도가 낮은 판에서 이건 다들 그림 보면 눈치챌 건데 그래서 몰라야 되는데 이렇게 밀도가 낮은 쪽에서 당연히 뭐 화산이 발견되기도 하고 화산과 신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해요. 뭐 천발 지진도 발생하고 근데 천발 지진이 밀도가 낮은 판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유의를 하시고 뭐 학교 체계에서 알려준 대로 하는데 아마 그렇게 알려주면 잘못된 교육일 건데 뭐 그렇습니다. 뭐 학교 선생님이 그렇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의 대표적 예시가 그러니까 요러한 어떤 이런 거 요게 뭐 있냐면 그리고 여기 요 지형 있죠. 이렇게 골짜기 지형 이 섭입에서의 골짜기 지형 있죠. 골짜기 딱 경계에 있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구라고 해요. 해구. 그래서 대표 예시가 뭐 일본 해구나 뭐 마리아나 해구, 뭐 일본 해구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일본 열도, 일본도 화산섬이죠. 일본 열도, 뭐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열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열구 이쪽 부분을 우리가 여기를 해구라고 하고요. 여기 해구 이런 거 해구 깊은 거 열도 이렇게 얘 때문에 생긴 걸 열도를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해요. 호상열도.
이름이 호성열도라고 합니다. 화산일대를 호성열도라고 합니다. 알겠죠? 뭐 습곡산맥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대부분 뭐 습곡산맥이 있기도 한데 뭐 이거는 학교에서 알려주는 대로 알려주세요. 일단은 뭐 호성열도랑 해구가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 잠시만요. 볼게요.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판이 멀어지는 경기겠죠. 판이 멀어지는 경계를 우리가 그림을 보면 되는데, 볼게요. 판이 멀어지려면 당연히 이렇게 두 판 똑같이 그릴게요. 두 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밀도차 그런 거 안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는데, 밀도차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대류가 하강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얘가 멀어져야 되니까, 맞죠? 이렇게 뭘 합니까? 대류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 판이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럼 여기서 밑에 있던 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뿔고 나오죠. 새롭게. 맞죠? 그러니까 화산이 나오죠. 화산이 나오면서 다시 육지를 어떤 판을 만듭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멀어진다고 해서 새롭게 나온다 해서 발산형 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는 이제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판의 생성이 어떤 새롭게 태어난 생성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뭐 이 생성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산과 찬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무조건 움직이기 때문에 찬발 지진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형은 검은색 펜으로 적을게요. 여기서 나타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해령과 열곡이라는 게 있어요. 열곡. 그래서 해령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발산형 경계를 해령이라고, 열곡은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발생하는 것을 열곡이라고 하는데, 이 해령의 딱 중심을 우리가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열곡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열이 나오는 골짜기라고 해서 열곡이라고 돼요. 그래서 뭐 예시로는 뭐 얘는 뭐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고 육지에서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뭐 대서양 중앙해령, 뭐 해령은 되게 많거든요. 대서양 중앙해령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추가로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쌤이. 그러면 그려볼게요. 우리가 해저 지형을 그리면 이렇게 파고들고요. 이렇게 갑니다. 다시 그림 요거 살짝 지우고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할게. 그럼 여기가 판의 길이의 상승부라서 대류의 상승부이기 때문에 여기가 딱 해령. 그러니까 이거예요. 잠시만. 그래서 여기 전체가 여기가 해령이에요. 해령이고 여기 중심이 열곡이거든요. 근데 열곡이면 뭐 이렇게 산이 발생하죠. 근데 여기 해령은 뭐예요? 뭔가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생성 시간이니까 나이가 어때요? 나이가 어리죠. 나이가 어리게 되면 뭔가 퇴적은 먼저 쌓이는 거. 퇴적 시간이 어떻다는 거야, 반대로. 줄겠죠. 그러면 어떤 이 지층의 두께가 어떻게 됐어요? 지층의 두께가 당연히 얇겠죠. 퇴적을 많이 못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대칭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일로 가면 갈수록, 양옆으로 가면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나이가 올라가고,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지층이 어떻게 돼요? 지층의 두께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거를 그려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안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게, 그럼 만나거나 멀어지는 경계만 있냐고 하면은 아니죠. 그 판들 사이에, 만나거나 멀어지는 경계들 사이에 판의 판이 스치는 경계가 있어요. 스치는 경계. 판이 스치는 경계가 있어요. 뭐 말이냐면 어떤 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 입체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 지역은 해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해령이에요. 해령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해령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거든. 연결되어 있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해구고, 여기도 해구다 할게. 그럼 해구는 수렴형 경계잖아요. 수렴. 그러니까 일로 와야 돼요, 판이.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판이 가겠죠. 해령은 멀어지는 경계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돼요,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판의 이동이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여기 경계에는 뭐가 발생하냐 이거예요. 여기 경계를 잘 보시면 한쪽은 일로 가고요, 한쪽은 일로 갑니다. 뭐가 돼요? 이렇게 스치는 게 발생하게 되죠. 그럼 여기는 뭔가 부딪히거나 멀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뭔가 판의 소멸이나 또는 생성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우리가 그냥 판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구나, 그래서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보존형 경계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약간 어긋나는 건데, 그래서 뭔가 항상 발생하는 건 천발 지진이겠죠.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그 형태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구와 원에서는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름 알아두세요. 주향 이동 단층이라는 게 있어요. 주향 이동 단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주향 이동 단층 중에 이 그 보존형 경계에서 발생하는 주형 이동 단층의 이름을 우리가 변환 단층이라고 하거든요. 이 변환 단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단층은 끊어지는 건데 이 변환 단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의 대표적인 시가 산안드레아스 단층이에요.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변환 단층에 속합니다. 알겠죠? 보면 딱 압니다. 그냥 깨진 거, 단층이 끊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알아듣게. 그럼 이게 판 구조론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판 구조론의 예외가 있나라고 하면 있습니다. 판 구조론이 어떤 거였어요? 판의 경계에서만 뭐가 한다? 판의 경계에서만 뭐가 발생하더라? 지각 변동이 발생하다 하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죠. 판의 경계가 아니라 판의 내부에서는요? 판의 내부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이 있었냐? 그럼 지각 변동이 안 일어나냐? 네,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게 예외인데요. 우리 이 부분, 이게 화산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타난 게 화산이 발생하는데, 요게 하와이 열도가 이래요. 하와이 열도가.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하와이 열도는 판 구조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변된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을 하는데, 지구가 오면서 필요 없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점이라고 해요. 열점. 하와이 열도를 우리가 열점이라고 합니다. 열점. 그래서
그 화산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그래서 열점으로 이제 우리가 쓰면 하는데 이 하와이 열도는 태평양판 중심에 있어요. 태평양판 내부에 있습니다. 경계가 그러니까 판의 경계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낼 거는 이런 것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체킹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판 구조론의 지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나타나는 그 지각 변동에서 판이 만나는 경계 중에 삽입형에서는 그 보시면 신발 지진과 화산이 둘 다 발생하고요. 그다음 판이 멀어지는 경계, 발산하는 경계에서는 이렇게 화산이 발생한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찬발 지진은 발생하더라.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면은 직권의 변화 파트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이래서 과제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우리 다음 주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